R을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자습용 패키지 스월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설치하고 첫 단계를 어떻게 학습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이것은 모든 앱에 가서 R을 구독시킵니다. 이건 여러분들 이제 첫 과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화면이 너무 글자가 작아 보이니까요. 제가 이걸 좀 글자 크기를 조정하겠습니다. 에딧의 GUI 프레퍼런스에 가보시면 이 두 번째 폰트가 있죠. 폰트가 있고 사이즈가 1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한 14 정도로만 해도 여러분들이 좀 보기가 훨씬 나을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스월이라는 패키지입니다. SDIRL. 그리고 이게 이제 패키지이면서 또 명령어이기 때문에 명령어 즉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쓸 때는 스월 가로 열고 닫고 하면 됩니다. 지금 스월이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스월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치면 어떤 응답이 나올까요? 당연히 에러가 나오겠죠. 스월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럼 스월이라는 패키지를 먼저 설치를 하고 등록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 말 그대로 패키지를 설치하라. 인스톨이죠. 패키지스. 자, 이거 복수를 쓴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어떤 패키지냐 얘기할 적에는 스월하고 이름을 그대로 써주되 이게 이름이니까 캐릭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가져올 거냐? 그래서 소위 그 크랜 사이트의 미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카이브 네트워크들의 한 미러 사이트를 불러주면 되는데 잘 모르겠으면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서 엔터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면은 그 미러 사이트를 불러내게 되죠. 그 잘 아는 사이트가 있다면 그때는 이제 레포지토리는 해가지고서 그래서 https 제가 늘 쓰는 데는 크랜까지 갔고요. 그리고 RStudio가 또 이 하나의 미러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rstudio.com 그래서 불러내는 방법이 있고요. 이걸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모르겠다. 그냥 어떤 내가 특정하게 쓰는 저장소 레포지토리는 없으니까 그냥 에서 수월 하겠다. 그러면은 그 select current mirror라는 그래서 이제 옆에 메뉴가 뜨게 됩니다. 어떠한 current mirror를 쓰겠느냐. 제로 클라우드는 current 사이트 current.rproject.org 그 사이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골라주면 돼요. 골라주고 OK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물론 이걸 이제 RStudio에 하면 또 이제 더 편한 방법도 있습니다만 일단 그래서 골랐으니까 거기서 이제 요 다음 메시지들은 뭐냐면은 이걸 갖다가 어디다 우리 여러분 컴퓨터의 내부에 어디다 설치할 것이냐 하는 거고 그래서 그 크랜비러스에다가 얘기했던 대로 cloud.rproject.org 이게 그 주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가져온 겁니다. 미러 사이트. 스월이 언팩트 그리고 패키지인데 잘 풀러가지고 제대로 된 거라는 걸 이제 다 체크가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럼 이제 스월 그대로 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등록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라이브러리 스월 하시고 등록이 되면 그 다음부터 스월하고 명령어를 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명령어를 치면 이게 밑에 이제 꼭 그 Q라고 해서 이제 어떤 걸 쳐라 하는 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영어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대로 잘 쉽게 써놨으니까 그리고 제가 일단은 요점들은 다 설명할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면 됩니다. 자, 수어를 치면 저는 이름을 물어봐요. 수어를 연구소 환영합니다. 내 이름을 등록을 해달라. 여러분들이 별명을 쓰시면 됩니다. 여기 왔었다면 뭐 그 이름을 그대로 쓰면 되는데 처음 왔으면은 새로운 특이한 이름으로 좀 불러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이름 이제 이기원이라서 기원을 그냥 숫자로 써보면 이렇게 써집니다. What shall I call you? 7-11 알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고마워요 세븐일레븐 이름을 불러주겠죠. 그 다음에 몇 가지만 좀 미리 한번 얘기를 합시다 하고서 깔끔하게.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요걸 보면은 엔터 키를 눌러야 된다는 거고, 다 읽었으면 엔터 키를 누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계속할 수 있게 된다. 자, 요거. 그래서 즉 엔터 키를 누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엔터 키를 눌러보면, 자, 그리고 answer 어떤 땡땡 하고서 답을 보면 R 프롬프트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ask to select from a list. 자, 요렇게요. 요런 식으로 1, 2, 3 선택하는 거죠. 엔터를 리스폰드 응답을 입력할 때다. 그래서 뭘 할 거예요? 1, 2, 3 뭘 해도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계속해라, 계속해라, 계속해라. 그래서 그냥 1번 해보겠습니다. 1번. 그러면은 항상 칭찬이 나와요. 항상. 그리고 언제든지 수어를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ESC 키를 누르면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프롬프트 안에 들어가 있다면 그때는 by를 해서 나가고 프로그레스까지만 좀 저장을 해 놓으면 된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거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 잘 아는 내용 스킵하면은 그 현재 질문은 넘어갈 수 있고 그리고 자 한번 여기서 엔터 닷 질 때는 얘는 이제 가만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NX 그럼 NST 칠 때까지는 수월 언테이션 가만히 있게고, 그 다음에 바이 하면은 수월에서 빠져나가는 거. 요거 바이만 잘 이렇게 하나 기억해 두세요. 이제 마지막에 여기가 꼭 필요해서요. 그 다음에 그러고 프로세스는 세이브 되는 거고요. 메인 하면 메인 메뉴로, 그 다음에 인포로 가면은 처음에 요 정보로 다시 가게 됩니다. 자, 우선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다. 그래서 엔터를 다시 한번 치면 되겠죠. 그래서 시작하려면 코र्스를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코र्스는 인터넷에서부터 해줄 수도 있고 웹페이지를 이제 금방 보내줄 수도 있다. 여기 가서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지 않다면 제로에서 빠져나가라 이런 얘기죠. 자, R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고 싶으냐?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리그레션 모델 좀 어려운 거 하고 싶으냐? 통계적 추정하고 싶으냐? 그다음에 탐색적 데이터 분석하고 싶으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냥 나 혼자서 할게.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제로 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R 프로그래밍 공부의 제일 먼저 1-1입니다. 2를 공부하고 싶습니다. 1이 설치가 됐어요. 1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1과 2 중에서도 좀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코스 레포지토리로 다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우린 1 공부를 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1-1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일 쉬운 걸 한번 해보겠다. 자, 나머지 2, 3, 4, 5, 6도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해보면 이 상당히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1만 과제로 여러분들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슨에서는 이 학습에서는 아주 매우 기초적인 R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초적인 것을 공부를 한다. 나올 때마다 땡땡땡 나오면 엔터 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다음에 어떤 경우라도 새로 좀 정보를 알고 싶다면 헬프 더 스타트를 아무 데서나 쳐도 좋고 이건 이제 여러분들 해보시면 돼요. 필요할 때는. 자, 역시 계속해서 엔터를 치실 수 있는 단계죠.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는 R은 바로 대화형 계산기로 쓸 수 있다. 그래서 5 플러스 7을 치면 프롬프트가 나왔습니다. 이게 R 프롬프트예요. R 프롬프트가 나오면 해보는 겁니다. 한 칸 띄고 이건 지금 버릇입니다. 버릇. 여기서도 그랬던 것처럼 한 칸 띄고 해보는 거. 그래서 5 플러스 7, 그 다음에 엔터를 써있죠. 프레스 엔터. 그러니까 5 플러스 7 하고 엔터 하시면 12 답이 맞았다는 거죠. 근데 그 칭찬이 좀 과할 정도입니다. R은 10이라는 결과를 그대로 내놓게 되는데 R은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가끔 이 작업해 놓은 것을
그 캘큘레이터보다는 프로그래밍 언어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앞으로는 어떤 프로세스 정도는 좀 자동화하는 것이, 그래서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경우에 이 결과를 하나 저장을 해서 그 O 플러스 7이라는 걸 매번 치지 말고, 그럼 그 새 변수를, 그 값을 저장하고 있는 새 변수를 만들면 된다. 그래서 자, 요거 좀 저거 우리가 쓸 거면 여기다가 계속 씁시다. 그래서 키웠어요, 화면을. 그 새로운 변수에다가, 그래서 새로운 변수에다 저장하는 것은 여기 화살표가 됩니다. 화살표는 작다 표시에다가 이 뭐죠? 요 마이너스 표시 붙인 걸로 되죠.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어사이먼트를 마치 그 화살표라고 생각해라.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화살 쪽 오른쪽에 있는 그 값을 그 배열엽을 이름에다가 갖다 집어넣는 거다. 그래서 그 5 플러스 7을 새로운 변수 x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래서 이렇게 칠하는 얘기죠. 그리고 그대로 해보면 됩니다. x에다 5 플러스 7을 저장해라. 그럼 이건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x는 5 플러스 7을 얻는다. 한번 해보면, 자, 뭐라고 그래요? 엄청나게 잘하는군요. 그렇죠? 그 R은 그 결과를 직접 이게 5 플러스 7이 여기 저장됐다는 걸 안 보여주고 있죠? 뭐가 저장됐는지 10이라는 값을, 아까는 5 플러스 7 하면 12가 그대로 튀어나왔는데, 그래서 R은 You don't want to see the result. 당장 그 결과를 보고 싶지는 않은구나. 그래서 그 결과를 후에 알아보고자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가 됐죠. 그래서 역시 딱 땡땡땡 Q일 때는 계속, 그래서 그 결과를 보려면은 그냥 X를 치면 됩니다. 근데 X를 쳐보면 돼요. X. 정말 잘하네. 그래서 이번에는 X-3을 갖다 얼마에 9죠. 그걸 갖다가 새로운 변수 Y에다 좀 저장을 해주세요. 스토어. Y는 X 빼기 3을 저장했습니다. 근데 그 밸류는 얼마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y를 한번 치세요. y를 이번에는 자 y. 자, 정말 잘하는군요. 그래서 그 벡터를 좀 이제 생성을 하고 싶다. 그 데이터 구조를 갖고 있게 되는데 그 소위 숫자 벡터들을 갖고 있는 것이 가장 가까운 구조다. 가장 간단한 구조다. 이거보다 더 간단한 구조는 사실은 논리 벡터입니다만, 어떤 한 개의 값도 항상 길이가 하나인 그런 벡터를 볼 수가 있다 하는 얘기고, 그래서 벡터를 생성하는 방법은, 이게 또 키우는 게 좀 보기가 흉하네. 이 정도로, 잘못했다. 요거만 집어넣으면 되죠. 너무 길어요, 그죠? 그 C라는 함수가, 이걸 보통 우리가 뭐라고 읽냐면은 concatenate 또는 combine, 그러니까 합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있던 걸 갖다가 묶어가서 그 1.1, 9, 3.14로 되어 있는 벡터를 하나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어디다 store the result in a variable called G, Z에다가 저장해 주세요. 그럼 Z에다 저장하세요 라는 명령이고요. C 함수를 이용해서 1.1과 9와 3.14를 저장하면 되죠. 잘했네. 그래요. 그래서 그 어떤 함수에 대해서 만약에 질문이 있다면 아래 그 help 파일들을, 도움말들을 이용하는데, 그 도움말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물어보면 됩니다. 자, 그 C 함수가 도대체 뭔지 좀 알고 싶다. 그러면은 물어보는다는 표시 question mark에다가 C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한번 해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별도의 창이 생겨서, 별도의 창이, 이거는 이제 윈도우 10을 쓰다 보니까 엣지가 뜨는군요. 엣지에서 combine C라는 함수에 대해서, 그리고 C라는 함수는 베이스 패키지에 있다 하는 것까지 알려줍니다. 그
값들을 합쳐서 값들을 묶어서 벡터나 리스트를 만든다. 리스트는 이제 우리가 좀 나중에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탭을 닫아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잘했어요. 그래서 G가 그럼 뭐가 들었나 한번 봐라. 여기서는 콤마가 나오질 않죠. 그냥 이게 내용만 이제 튀어나옵니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새로운 벡터를, 그러니까 요 G를 포함하는 벡터를 만드는 게 contains G555 그리고 G555G가 되어 있는 그 순서대로 벡터를 하나 만들어 달라. 이걸 갖다 어디다가 새로운 배열을 만들지 말고 그냥 그 결과만 볼 수 있도록 C죠? G555G 그냥 요 결과만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잘한다. 1.0, 5, 3.24, 그다음 555.00, 1.10, 9.00, 3.24. 이게 요 소수 555였는데 왜 .00이 됐는가 하면은 그 숫자 벡터인데 이게 기본으로 잡혀 있는 게 요 앞에 거와 이제 맞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ype the following to see what happens. G에 제곱을 해서 100을 더해라.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G의 제곱, 요거 제곱, 요거 제곱, 요거 제곱. 벡터 와이즈하게 벡터 단위로 각각에 대해서 자 G의 곱셈이 2배예요. 곱셈 요거는 곱셈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다가 각각 100을 더해준 결과가 됩니다. 자 1.1 제곱해주면 2. 얼마가 되죠? 1.1, 1.21인가? 거기다 2배 해준 거, 2배 해주고 그런 식으로 아니 제곱이 아니라 1.1 2배 해주면 2.2죠. 2.2에다가 100을 더하면 102.2 예, 그런 등등등입니다. 정말 잘한다고 계속 칭찬해주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R이 이 작업하는 순서를 보면은 각각 Z에 들어있는 각각의 요소들을 갖다가 2배 해주고 그걸 갖다가 거기다가 100을 더해주는 거다. 그 결과가 그대로 나온 거죠. 땡땡땡.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사칙 연산들은 덧셈, 뺄셈, 나눗셈 그리고 멱승 있죠. 그래서 x 제곱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꾸로 이제 제곱근을 구하려면은 sqrt, square root라는 함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대값을 취하려면은 앱스라는 함수를 absolute value라는 얘기죠. 앱스를 쓸 수 있다. 그래서 z-1의 제곱근을 취해서 그걸 갖다 새로운 변수 mysquareroot라는 데다가 넣어라. 그러니까 mysquare 말 그대로 따라갑니다. mysquareroot에다가 뭘 넣냐면 square root 하고 z-2를 넣어라. 자, 요 그대로 순서 그 스퀘어 루트 오브 j z 빼기 1에다 스퀘어 루트란 거 그랬죠? 그래서 마이스퀘어 루트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계속 칭찬하고요. 이거 마이스퀘어 루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기 전에 그 안에 뭐가 들어있겠니? 하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벡터 오브 랭스 셋 그죠? 그 다음 벡터 오브 랭스 제로 empty 벡터 아니고 자 z-1은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루트 취했으니 그냥 하나짜리가 아닐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벡터 단위 그러니까 각 요소 단위로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잘한다. 마이스퀘어 루트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자. 마이스퀘어 루트 정말 잘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R은 이제 각각 Z의 각각의 원소에서 2를 빼주고 그 다음에 스퀘어 루트 각각의 스퀘어 루트를 취한 다음에 벡터 3개짜리 벡터가 남게 됩니다. 그 my division이라는 그 배열업을 새로 만드는데 그거는 Z를 my square root로 나눠준 거다. 그래서 어떻게 나눠주냐면 my div value g divided by 그러니까 z 나누기 my square root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잘해줬다고 또 계속 칭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생겼을 것 같으냐? myDiv는 싱글 넘버다. 그 싱글 넘버가요. MySQL 루트가 이제 벡터였습니다. 요게 Z가 벡터였고, 그다음에 MySQL 루트도 벡터였었죠. 그러니까 벡터 나누기 벡터인데, 그럼 이럴 경우에는 벡터 나누기 벡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원소로 사이즈가 같으니까요. 이렇게 길이가 같은 것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싱글 넘버 아니 myDiv undefined 그것도 아니고 first element of 그거는 first element g divide by 첫 번째 엘리멘트고 스퀘어 루트고 등등등등이 뭐 말이 길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 거의 같죠. 계속 해봐라.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생기긴 어떻게 생겨요? 그러니까 길이 세 개인 벡터가 나오는 거죠. 투 벡터 같은 길이 있을 때는 R은 그냥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같이 해주는데 만약 벡터가 길이가 다르면 R은 리사이클링을 한다. 그 작은 벡터를 그 큰 벡터의 길이와 같아지도록 하지. 근데 그게 어떨 때까지만 되느냐면 서로 멀티플이 될 때, 배수가 될 때만 가능한 거죠. G를 곱하기 2 해서 100을 더했을 때는 G는 길이가 3개인 벡터였지만 2와 100은 각각 길이가 1인 거였죠. 근데 이걸 갖다가 곱셈이 두 배가 가능하기 위해서 2를 또 각각의 엘리멘트에 2를 2 곱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곱한 결과에 대해서도 100을 더해주는 그런 요소별로 작업이 된다는 거. 그래서 비하인드 scenes입니다. 그래서 R은 사실상 2를 그 2들로 돼서 100을 또 100으로 2 그래서 그 100, 다른 얘기하면 R이 G 곱하기 2 더하기 100을 한다는 건 사실은 G에다가 2를 곱하고 그 다음에 100을 더한 거하고 같은 내용이다. 그래서 다른 예를 한번 보자. 그래서 이 C1, 2, 3, 4하고 C0, 1을 더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그냥 해보라고 그러는 거죠. 1, 2, 3, 4. 원래는 덧셈이 안 되는 거죠. 길이가 다르니까. 그런데 얘가 딱 눈치를 채기를 이거는 길이가 4이고 요건 2이니까 0, 10이 첫 거에 더해지고 그 다음에 0, 10이 또 반복해서 리사이클 되는 거죠. 반복해서. 그래서 그 결과는 보다시피 0, 10 더해주고 3에다 0 더하고 4에다 10 더하는 그래서 굉장히 잘했습니다. 얘기 들습니다. 그런데 이게 배수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리사이클링을 하고자 하지만 그 워닝을 경고 문자를 던져둔다. 이게 좀 이상하다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1, 2, 3, 4에다 4에다 길이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땡. 안 되죠. 자, 그래서 더해주긴 했는데, 하나 더해주긴 했는데, 이거 무슨 소리야? 그 기다란 기다란 오브젝트의 길이가 작은 객체의 길이의 그 배수가 아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쨌건 이게 이렇게 덧셈까지는 작업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시간 절약형 트릭들을 좀 알려주겠다고 그러는데요. 실수를 해서 사실은 100이 아니라 1000을 더하고 싶었었던 거다. 그러면은 이 전체를 G 곱하기 2 더하기 100이라고 이제 100이 아니라 100 대신에 1000을 쓰겠지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프로그래밍 환경 내에 들어가 보면은 업키 위로 가는 키보드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업키를 많이 씁니다. 위로 다시 찾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썼던 명령어를 다시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다 보면은 G 곱하기 2 더하기 100이 튀어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100만 1000으로 바꿔주면 업키를 이용해서
위에 거를 이제 다시 찾아준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서 만든 변수의 그 내용을 좀 보고 싶다. 근데 어떤 걸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걸 잘 모르겠어요. 그 MyDB였는지 MyDiv였는지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그 탭키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탭키 여기 키보드에 있는 탭키를요. 뭐 몇 번 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프로그래밍 그 환경들에서 보면 되게 이런 정도는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마이까지만 치고 탭키를 쳐보면 이게 나오죠. 그 다음에 마이 또 한번 이게 마이스퀘어 루트도 있었으니까 그럼 이제 이 중에서 이제 뭔지 이제 D자를 쳐보면 되죠. 이거 다시 자 다시 my d i a 잠깐 퀴트에서 esc 그리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한 것은 my까지 알았고 뭐니 하고 물어보니까 한 번 더 쳤어야 되죠. my 치고 탭키를 한 번 더 쳐보니까 div니 요거니 둘 중에 하나를 정해달라는 거죠. 저도 아까 똑같은 짓을 또 했네. my div. 자, 이렇게 이게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죠. 100%다 왔습니다. 이 코스를 들은 거에 대해서 이제는 이런 게 나오는군요. 크레딧을 받고 싶으냐? 우린 그렇지는 않습니다. 크레딧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이제 과제였어요. 과제. 그래서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고 싶으냐? 잘하셨습니다. 그 이제 빠져나가면 되니까요. 엑싯을 하면 됩니다. 엑싯 제로 빠져나가고 싶습니다. 됐어요. 다 했고 그럼 여기서 이제 퀴트 해주면 됩니다. 퀴트는 Q라고 그랬죠? 요거 해주면은 세이빙 할 거냐 말 거냐 이거 물어볼 거예요. 세이빙 할 거냐 말 거냐. 아니요. 수고하셨습니다.